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매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매매 매물 때문에 2차 폭락 경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1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5억에서 7억대 아파트 단지를 추천해드렸어요. 이런 아파트는 자본금 2, 3억으로 내 집만 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최고의 호재가 있는 지역만 저희가 추려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날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가 4만 9천 건인데 현재는 6만 3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4개월도 안 됐는데 28.7% 증가했다는 거죠. 경기도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1월 2일 날 8만 2천 건이었던 경기도 매매 매물 건수가 현재는 11만 7천 건까지 무려 42%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시장에 공급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매수자가 더욱더 유리한 환경, 매수자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매매 계약 시 네이버 호가에서 현재 얼마나 조정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 호가 딱 보고 야, 이 집 마음에 듭니다. 살려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깎아줄까요? 1월 달에는요, 네이버 호가에서 마이너스 10% 깎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2월달 되니까 마이너스 5% 내외에서 깎을 수 있었고, 3월달 되니까 네이버 호가에서 마이너스 3%, 현재는요 네이버 호가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깎는 게 한계입니다. 근데 거래가 많은 곳은요 이것도 잘 안 깎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막 몇백만원 단위로 거래 나오는 데 있거든요. 1,000만원만 깎아주세요. 안 돼요. 500만원만 깎아주세요. 안 돼요. 300만원만 깎아주세요. 네, 그거라도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몇백만원 단위까지 나오는 실거래 내역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매달 매도자가 유리한 환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될까요? 매물도 증가한다는데 저 이런 기사 봤습니다. 더 늘어나는 아파트 매물 2차 하락에 대비해라.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이 있어요. 금리, 입주 물량, 전세, 매수 심리, 거래량, 청약 경쟁률 굉장히 많죠. 자, 매물수 증가는 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이런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하나의 변수가 시장 전체를 끌고 가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쇼킹부동산은 금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금리를 저희가 왜 강조드렸냐? 보세요. 대출금리가 2%에서 6%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폭삭 주저앉았다가 6%에서 4%의 대출금리가 맞춰지네? 그럼 이것도 싸다고 매수한 사람이 생기니까 현재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단기간에 변할 수 없는 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상황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물수 증가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아니, 아실에 봤더니 매물수는 엄청 폭증했던데, 야, 이 정도면은 주택가격 급락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장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매물수가 이례적으로 많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야, 그러면은 매물수가 증가할 때 집값이 진짜 폭락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부터 매매 매물 건수가 쭉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었죠? 약보합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0% 전후에서 하락하게 됩니다. 뭐 잠실 같은 데는 15%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던 시기였죠. 자, 그 이후에 매물수가 6만 6천 건대부터 매물수가 급감을 하는데 그때부터 매매 가격이 급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을 바닥으로 기점으로 해서 매물수가 다시 늘어나는데 간보합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매매 매물수가 늘어나니까 다시 급락세가 나타날 거다, 이런 주장을 힘을 받고 있는데 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자 이거죠. 갑자기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은요 역대급으로 거래 멸종 상황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11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건대밖에 안 됐어요. 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전세 매물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매도를 포기하고 전세를 등록했던 시기예요. 반면에 전세를 등록하고 매매를 포기했기 때문에 매매 매물 건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요, 그동안 매도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급락장에서 안 팔았던 사람이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싸게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급한 사람은 급한 장에서 팔았다, 급락장에서 팔았다는 거죠. 또한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 급감 상황에서 감히 매물 등록 상상도 못했던 못난의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층이나 새낀 매물, 집 못 보는 매물 등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싸면 팔리니까요. 또 하나, 갈아타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처분하고 상급지로 이제서 갈아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매물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매수자는 가격 좀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데 매도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 산다는 사람 나오면은요, 매물 걷어들이는 것도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물수 증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수자가 원하는 금매가 얼마냐 많으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될까요? 솔직히 집값 1, 2천만 원 깎아도 그 자동차 한 대 값이거든요. 그냥 쉽게 그렇게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수자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환경이 조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단순 매도자가 급한 매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날 때마다 가격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부동산 버블 정점 시기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집값 폭락은 1년간 거래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게 2022년에 누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추락하게 된 거예요. 왜? 단순 매도자가 급한 매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지금 매물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급한 매도자로 바뀌는지 보자 이거죠. 급한 매도자로 바뀌려면요, 거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자, 5월 11일 기준 4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526건이고 5월은 171건입니다. 자, 4월 11일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한 120건 정도 4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3월보다 4월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3월 달에 은평구에 임대 아파트 250건 등록된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10% 이상 3월보다 4월이 늘어났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작년 11월 달 이후에 거래량이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자, 그럼 5월 거래량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알 수는 없지만 4월 11일 기준 4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이때는 156건이네. 현재 171건인데 그러면은 11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 급락세가 나타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1년간의 거래 급감 외에도 또 조짐이 있어요. 바로 분양시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분양시장도 집값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하락할 것 같으면 귀신같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자, 근데 현재 분양시장이 어떻다? 서울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까지도 그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 지역 12억 분양이 미달이 안 났어요. 광명 지역 10억 분양, 역세권도 아닌데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점점 청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청약 수요도 회복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매물수 증가로 급락을 이야기하기는 서두르다는 겁니다. 또한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들도 4월부터 긍정적인 보도, 의견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과 올해 1월 달 기사 볼까요? 공포의 집값 폭락 시작도 안 했다. 섬뜩 경고 나왔다. 집값 폭락 적중 서울대 교수 내년에 2018년 가격까지 폭락,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근데 현재 언론들이 어떤 보도 내고 있어요? 한 달에 2억 올랐다. 용인 아파트 한 달 새 2억 껑충, 수도권 집값 반등하나, 바뀐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언론들이 더 붙여가지고 기사를 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하는 지표가 나올 때 여기에 더 공포를 붙여주고, 반등하는 지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야, 이게 좀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처럼 언론은 보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이제 집값을 약간 중립적인 의견에서 봤던 이제 부동산 유튜버들도 4월부터 좀 매수하는 게 어떻겠냐, 슬슬 임장을 다니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대중의 심리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급락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변수는요, 전세입니다. 경기도 서울 할 것 없이 전세 매물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로 내놓을 거 전세로 내놨다가 이제 매매가 나가니까 전세 걷어들이고 매매로 내놓고 있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작년 11월에 헬로시티 국민평수 8억까지 하락했었는데 현재 10억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입주가 진행 중인 개포자이 프레이던스 국민평수는요 12억까지 전세 가격이 회복했습니다. 입주 직전에 9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3억 올라갔죠. 현재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일단 갭투자 유입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갭투자가 없던 이유는 이게 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낮아서 문제였지만 매매로 산 다음에 전세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갭투자를 유입될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실수요자 매수 유인 효과가 나게 됩니다. 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현재까지 전세 상승세는요 그냥 매매값 상승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입니다. 매매 가격이 10에서 15% 반등하니까 전세도 10에서 15% 반등한 수준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이 전세 가격이 여기서 더 상승하게 된다면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급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매물 증가가 아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이 반등한 단지에서는 기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매수자는 조금 주춤한데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네? 이것으로 또다시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 조정이 많이 되는 단지는요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알아요. 2월 또는 3월 이후에 거래가 없고요. 최저호가의 매물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최저호가의 매물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매물 간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월 이후에 거래가 없으면 벌써 3개월 가까이 거래가 없네? 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구나. 또한 그런 단지들 잘 보잖아요. 매물 설명란에 조정 가능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가보셔서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발로 뛰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지표 하나 또는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가 움직인다고 더 폭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부딪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리가 고점일 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능력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를 만한 자산을 고르는 안목, 또한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아는 지식, 타이밍이죠. 세 번째, 위험을 즐기는 용기. 자, 이 3가지 쇼킹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S24 교보문고 알라딘 영품문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